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케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스마일 제이님이 항공기업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의 시청자, 구독자 그쵸? 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업계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몇 주씩 샀는데 네. 아작이 나셔가지고 그쵸. 요즘 상황 예, 속이 보면은, 쓰립니다. 예, 네, 굉장히 안 좋죠. 근데 항공업계는 그 이전부터 조금씩 그쵸. 안 좋은 상황이 오기는 했었어요. 더 안 좋아졌죠. 네. 오늘 왜 이렇게 항공업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지를 좀 다뤄볼게요. 우리나라의 항공업계는 항공사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죠. 저가 항공이 생기면서. 출혈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 관광객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항공사는 큰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2019년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 항공기 편이 수익이 좋은 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항공편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지금은 사실 일본은커녕 거의 해외로 나갈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으로 또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동안 이제 제주도로 가는 뭐 당일치기 여행 이게 좀 유행을 했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것도 좀 줄어들기는 한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은 몇 년 전 땅콩 회왕 이후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좀 어이없는 좀 일이긴 하죠. 네. 회자될 만한. 그쵸. 지금은 또 가족끼리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가 이제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이 HDC 현대개발에 인수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고요. 좀 되게 많이 상황이 이제 평탄하지는 않죠. 지금의 위기 몇 년 전부터 국내 항공업계는 위기감이 불어오기는 했어요. 여행객은 증가하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항공업계는 좀 호황기였어요. 이때 당시 뭐 LCC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러다가 2019년 상황을 보면은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행객은 늘어나는데 왜 국내 항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바로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에요. 해외여행을 위해서 항공권을 구매를 할 때 사실 뭐 국내 항공사든 해외 항공사든 여행 사이트를 통하면 큰 어려움 없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때 우리나라 항공기를 타고 이제 직항으로 가는 대신 해외 항공사를 타고 경유할 경우 이게 더 항공 가격이 싸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외국 항공사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메리트가 많이 또 줄어서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된 거네요. 네. 특히 외국 항공사 중에서도 중국과 중동 지역 항공사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적의 항공사보다 초저가 공세를 펼칠 수 있어요. 최근에 좀 이제 항공권을 많이 이제 서칭을 해보셨다면 중국과 중동 지역의 항공사들이 많이 저렴하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들 중국과 중동이 항공시장을 지금 적극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외국 항공사 여객 점유율은 32.0%였는데 2019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4%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은 오히려 5% 하락을 했습니다. 또 치열한 가격 경쟁에 항공사들의 수익성도 많이 떨어졌어요. 맥킨지에 따르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1960년에는 승객 한 명이 1km를 비행을 할 때 30센트 이상의 요금을 냈는데 1980년 이후에는 이게 20센트 아래로 떨어졌고요. 2000년대에는 10센트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당시 물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엄청 떨어진 거네요, 이게요. 네. 그런데도 좀 비행기 값이 많이 비싸게 느껴지기는 하죠. 그렇죠. 네.
사실 항공사들은 또 이제 여행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 시장에도 진출해 있어요. 화물을 운송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또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항공 물동량이 감소한 상황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역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또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수요가 급감히 했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길이 거의 막히다시피 했죠. 지금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항공산업의 특징을 보면은 대외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연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는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널뛰고 있죠, 막 유가가. 그렇죠. 예. 널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예. 같네요. 환율도 또 항공사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항공사가 항공기를 이제 구매를 할 때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2017년 기준으로 약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리스는 자동차 리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항공기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리스가 부츠 형태로 잡히게 되고 이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비행기가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외국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달러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때문에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갚아 나가야 할 돈의 규모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객기가 해외 공항을 수시로 오고 가고 하는 등 외화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지금과 같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 항공사에는 치명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이 항공사와 정유업계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이러한 기사들 많이 나오죠. 예. 환율이 10원 오르면 대한항공은 85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또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도 큰 리스크예요. 여행을 못하게 되니까요. 예상하기 더욱 어려운 리스크라는 점에서 또 더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해외 여행객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또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2020년 2월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 수송객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1.5%라고 합니다.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어요. 3월에는 아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2월 국제 화물 수송량 증가율이 20.2%로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전망이 들려왔어요. 컨설팅 업체 CAPA 항공연구소는 각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들은 5월에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항공사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대한항공은 2019년 영업이익이 2,6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9.1%가 감소했고요. 당기 순손실이 6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최대 손실이라고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일본 노선이 줄어든 것은 물론 화물 매출이 급감했던 탓이에요.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비상상태 경영에 이제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현재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싸우는 동안에 여론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렇죠. 또 아시아나 항공은 2019년 영업 손실 4,274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한 거고요. 당기 순손실은 8,3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가야 되잖아, 이 정도면요. 네. 대한항공의 부진과 비슷한 이유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2020년에 HDC 현대개발에 인수되면서 이제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자본 2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수혈이 된다고 해요. 그나마 이게 유입이 되면은 부채 비율이 좀 감소될 수 있을 겁니다. HTC 현대 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을 좀 더 끌면은 네. 조금 더 싼 가격에 좀 인수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좀 저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빨리 그렇죠. 빨리 해야 되겠죠. 네, 빨리 예. 인수 절차를 이제 완료하고 싶겠죠. 2019년엔 대형 항공사 외에 저가 항공사들도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제주항공은 329억 원, 진에어는 491억 원, 티웨이 항공은 1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두 군데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지금 국내 항공사 전체가 영업 손실을 그러니까요, 기록을 한 이게요. 거잖아요. 또 국내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 위기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요. 대한항공은 2조 원 가량, 또 아시아나항공은 8,500억 원 이상을 자산 유동화 증권 ABS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요. 이 ABS라는 거는 미래 매출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이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이 정도 돈을 빌려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매출이 급감하고 향후 몇 달간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 그쵸. 걸로 전망이 되니까 항공사들은 이 ABS를 발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항공사들은 단기 부채 등을 위해서 항상 일정 부분의 자금 융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 차입금은 4조 1,526억 원이고요. 아시아나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 차입금이 1조 8,636억 원 규모입니다. 그나마 아시아나 항공은 HDC 현대개발 인수라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렵죠. 매출도 안 나오고 이제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또 영업 손실까지 기록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자칫 최악의 사태가 된다고 하면은 대한항공을 이게 정부 공적 자금을 통해서 인수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요.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 조씨 일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당연히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뭐 지금의 경영권 다툼이 무의미할 수 있겠네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버스, 해운 분야에 500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입을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사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은 최대 20%까지 확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4월까지 약 114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제 정부는 예상을 했고요. 이 외에 비행기를 이제 공항에 세워둘 때 내는 비용을 면제하고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를 이제 유예해주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정부 세수도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본격적인 이제 문제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규모도 지원 규모도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해소는 하지 못할 것 같고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되려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세계 경제를 구하는 위인이 되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 이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백신 아니면 치료제인데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진짜 그렇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